천재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능력이 실제 작용하는 범위를 우리는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 그것을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과연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아라.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히는 1라운드,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그리고 정답을 맞춰라.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신만포중학교 김민재 학생. 신만포중학교 2학년 김민재입니다. 방사능 분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처럼 거침없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천안동중학교 안기란 학생. 천안동중학교 3학년 안기란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 킹왕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안곡중학교 홍정현 학생. 고양시 안곡중학교 2학년 홍정현입니다. 즐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꼭 1등 노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대전여자중학교 김찬영 학생. 대전여자중학교에서 온 3학년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퀴즈 킹왕짱에 도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인데요. 문제를 맞힐 경우 2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히게 되면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첨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대로 맨 왼쪽에 위치한 김민재 학생부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주자니만큼 긴장도 많이 되겠지만 잠시 덜어놓고 숫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자 김민재 학생은 숫자 3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3에 포함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탄소는 형태를 바꾸며 지구계를 순환하는데요. 탄소가 기권에서 머무를 때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1번 탄산이온, 2번 유기물, 3번 이산화탄소. 답은 3번 이산화탄소입니다. 3번 이산화탄소 정답입니다. 조선의 중앙행정조직 중 삼정승의 합의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결정, 심의하던 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의정부, 2번 육조, 3번 의군부. 1번 의정부 하겠습니다. 1번 의정부 정답입니다. 다음 중 음계를 연주할 수 없는 관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대금, 2번 훈, 3번 나각. 답은 3번 나각입니다. 3번 나각 정답입니다. 부녀자들이 가정에서 배, 모시, 명주, 무명 등의 직무를 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삭바느질, 2번 길쌈, 3번 자리짜기. 답은 2번 길쌈입니다. 2번 길쌈 정답입니다. 다음 중 광물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색, 2번 염산 반응, 3번 부피. 답은 3번 부피입니다. 3번 부피 정답입니다. 김민재 학생 100점입니다. 자, 두 번째 학생 안기란 학생이 숫자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숫자 선택해 주세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자, 안기란 학생은 숫자 1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앞선 김민재 학생처럼 높은 점수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숫자 1에 포함된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산소, 2번 아르곤, 3번 질소, 3번 질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소. 정답입니다. 귀속 지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머니, 2번 장남, 3번 학생, 2번 장남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장남. 정답입니다. 소비 유형 중 꼭 필요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을 따라 사는 소비 형태는 무엇일까요? 1번 과시 소비, 2번 모방 소비, 3번 충동 소비, 2번 모방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모방 소비. 정답입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핸델, 2번 바흐, 3번 베토벤, 3번 베토벤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베토벤. 정답입니다. 지각과 모래의 성분으로 반도체 제조에 이용되는 원소는 무엇일까요? 1번 규소, 2번 구리, 3번 탄소,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규소. 정답입니다. 안기란 학생 100점입니다. 자, 이제 뭔가 좀 폭탄 돌리기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홍정현 학생, 긴장 많이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앞선 두 학생이 좀 얄미울 것도 같아요. 아니,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또 뒤에 후발주자가 부담이 되네요. 저희가 부담을 또 풀어주기 위해서 역시 박수 한번 보내주고 시작할게요. 자, 차분하게 잘 풀어주길 기대하면서 역시 숫자 선택해주세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홍정현 학생은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숫자 2 포함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표층 해류의 생성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바람, 2번 수온차, 3번 밀도차, 답은 2번 수온차입니다. 2번 수온차.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바람이었습니다. 표층 해류는 바람으로 인해 수온 약층 위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 때 가장 늦게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백제, 2번 신라, 3번 고구려, 답은 2번 신라입니다. 2번 신라. 정답입니다. 헌법상 노동자의 세 가지 권리인 노동 3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단결권, 2번 단체 행동권, 3번 근로기준권, 답은 2번 단체 행동권입니다. 2번 단체 행동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근로기준권이었습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언어의 형태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군밤, 2번 햇밤, 3번 밤나무, 답은 3번 밤나무입니다. 3번 밤나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햇밤이었습니다. 군밤과 밤나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햇밤은 접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 한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신중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화강암이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돌하르방, 2번 첨성대, 3번 피사의 사탑, 답은 2번 첨성대입니다. 2번 첨성대. 정답입니다. 홍정현 학생 40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 김찬영 학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앞선 세 학생 문제 푸는 것을 쭉 봐왔을 텐데 김찬영 학생은 속으로 또 문제를 풀어봤을 것 같거든요. 몇 문제 정도 맞췄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럼 김찬영 학생도 목표로 삼고 있는 문제 개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100점을 향해서 도전하는 김찬영 학생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주자니까 또 자기 자신에게도 힘을 내자고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파이팅! 와우! 자, 스스로 뭐 긴장을 털어놓으려고 파이팅을 아주 크게 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숫자 외쳐주세요. 4번입니다. 4번. 자, 마지막 학생 김찬영 학생은 숫자 4를 선택했고요.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문제 드립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판소리 5마당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적벽가, 2번 장기 타령, 3번 수궁과. 2번 장기 타령입니다. 2번 장기 타령 정답입니다. 유교 윤리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삼강행실도, 2번 국조 오레이, 3번 고려사절료. 3번 고려사절료입니다. 3번 고려사절료 정답입니다. 강도, 폭행 등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범죄자를 가려내고 형벌을 결정하는 재판은 무엇일까요? 1번 민사재판, 2번 형사재판, 3번 행정재판. 2번 형사재판입니다. 2번 형사재판 정답입니다. 우리말의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역, 2번 디귿, 3번 지읒. 3번 지읒입니다. 3번 지읒 정답입니다. 지각의 8대 구성 원소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규소, 2번 산소, 3번 알루미늄. 1번 규소입니다. 1번 규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산소였습니다.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의 화합물인데요. 그중 산소가 약 47%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자, 김찬영 학생 8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학생의 100점 라운드를 함께 해봤습니다. 김민재 학생이 100점, 안기란 학생이 100점, 홍정현 학생이 40점, 김찬영 학생 80점을 획득했습니다. 퀴즈 기왕장을 향한 첫걸음 100점 라운드. 떨리는 긴장감 속에서 각자의 시작 점수를 획득한 도전자들. 두뇌 서바이벌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대결. 지금부터 네 도전자의 불꽃 튀는 1라운드가 시작된다. 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잘 듣고 신중하게 문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평소 관심 있고 자신 있던 분야는 어떤 것인지 잘 봐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잘 봐두시고요. 자, 현재 100점을 기록하고 있는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김민재 학생과 안기란 학생인데요. 저희가 또 추첨 순서에 따라서 왼쪽에 위치한 김민재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진동으로 하겠습니다. 진동. 자,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진동입니다. 네 학생 모두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누르고 신중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진동.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줄을 실에 매달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왕복 운동을 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김민재 학생. 진자 하겠습니다. 진자. 정답입니다. 네, 진자는 중력이나 탄성력 등의 힘에 의해 평형점을 중심으로 진동 운동을 반복하는 장치입니다. 진자 잘 맞춰줬고요. 130점으로 김민재 학생이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단독 선두에다가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가져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물질 하겠습니다. 물질.
자, 두 번째 키워드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네 학생 모두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물질 문제 드립니다. 벌레나 개미에 물리면 쓰리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벌레의 침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때문인데요. 개미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성물질은 무엇일까요? 김민재 학생, 폼산 하겠습니다. 폼산. 정답입니다. 네, 폼산, 포름산, 메탄산이라고도 하죠. 포름산은 개미나 벌의 독침이나 쐐기풀, 소나무 등의 잎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로 방부제나 살균제, 물감을 만들 때에도 사용됩니다. 자, 폼산 잘 맞춰주면서 김민지 학생 160점으로 역시 더 점수차를 벌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역시 김민재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식물 하겠습니다. 식물. 자, 식물을 선택했습니다. 아직까지 7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식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가시가 달린 넓은 잎을 가진 식물로 향을 통해 벌레를 유혹합니다. 3개의 자극모를 건드리면 잎을 홍정현 학생 답은 벌레잡이 통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벌레잡이 통풀입니다. 벌레잡이 통풀. 벌레잡이 통풀 틀렸습니다. 김민재 학생 파리지옥, 정답은 파리지옥입니다. 파리지옥. 파리지옥 정답입니다. 네, 파리지옥은 새 쌍의 감각모에 벌레가 닿으면 잎의 양면이 닫히는데요. 이후 산과 소화액을 분비해 벌레를 분해하고 흡수합니다. 파리지옥 잘 맞춰줬습니다. 김민재 학생 역시 30점을 획득하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1라운드 네 번째 키워드 김민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산업 하겠습니다. 산업. 자,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잘 듣고 신속하게 버저를 누르고 신중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산업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의 원조를 받아 이 산업을 실시했습니다. 흰색을 띠는 3가지 제품,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생산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산업은 무엇일까요? 흰색을 띠는 3가지 제품,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생산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 산업. 홍정현 학생, 답은 백색 산업입니다. 백색 산업 틀렸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데요. 김민재 학생, 답은 삼백산업입니다. 삼백산업 정답입니다. 네, 삼백산업 정답입니다. 삼백산업은 흰색을 띠는 제품 3가지를 만드는 공업이라는 뜻입니다. 중공업이 발달하기 전 우리나라는 주로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생산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고난이도 문제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1라운드 중간 결과. 정답 또 정답. 4문제를 연달아 맞히며 뛰어난 기량을 뽐낸 김민재 학생 단독 선도. 안기란, 홍정현, 김찬영 학생은 탈락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이제 남은 키워드는 4개. 과연 정답을 맞히고 2라운드에 진출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역시 우리 김민재 학생이 쥐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설화 하겠습니다. 설화. 자, 그럼 설화 문제 드립니다. 신라의 설총이 지은 이 설화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장미로, 충직하며 군자의 도리를 지키는 자를 할미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문왕에게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하라는 교훈을 깨우치게 한 이 설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꽃의 왕을 깨우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에 비유했다는 것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가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자, 홍정현 학생,
답은 화왕설화입니다. 화왕설화 정답입니다. 네, 화왕계는 신라의 학자 설총이 신문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은 설화입니다. 아첨하는 장미와 충원하는 할미꽃을 통해서 교훈을 전하고 있는 우의적인 작품입니다. 화왕설화, 화왕계 모두 정답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방금 전 문제 정답자인 홍정현 학생이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관용어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관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8번째 키워드 관용어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바른 말을 매우 날카롭게 거침없이 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어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화면에 지금 문장이 나오고 있죠? 빈칸에 들어갈 관용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홍정현 학생, 답은 속사포입니다. 속사포. 속사포 틀렸습니다. 자, 바른 말을 매우 날카롭게 거침없이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김민지 학생, 돌직구 하겠습니다. 돌직구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고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학생 모두에게 드리는 힌트입니다. 기회 단 한 번만이 남아 있죠. 장작을 팰 때 사용하는 도구. 장작을 팰 때 사용하는 도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찬영 학생, 도끼날입니다. 도끼날 정답입니다. 네, 도끼날 잘 맞춰줬습니다. 입이 도끼날 같다라는 말은 나무를 베는 날카로운 연장이 마치 입에 달린 것 같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하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김찬영 학생이 110점이 됐고요. 안기란 학생이 100점, 김민지 학생이 220점, 자, 홍정현 학생이 70점인데요. 한 문제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기란 학생과 홍정현 학생이 2라운드 진출의 여부가 아직까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키워드로 2라운드 진출자 한 명이 가려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 키워드 김찬영 학생이 자신 있게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입니다. 네, 음악이라고 크게 외쳐줬습니다. 이번 문제 영상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이자 2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지게 될 음악 문제 드립니다. 민요의 주요 장단 중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장단은 무엇일까요? 홍정현 학생, 답은 새마치 장단입니다. 새마치 장단 틀렸습니다. 김찬영 학생,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자진몰이 장단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한 번만 남아 있습니다. 자, 안기란 학생, 중몰이 장단 하겠습니다. 중몰이 장단. 중몰이 장단 정답입니다. 네, 중몰이 장단은 서양 음악의 4분의 12박자로 연주합니다. 중몰이 장단 잘 맞춰주면서 안기란 학생이 130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지 학생이 220점, 안기란 학생이 130점, 김찬영 학생이 110점으로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홍정현 학생은 아쉽지만 여기서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자, 어떤가요, 홍정현 학생? 생각보다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2학년으로서 이 자리에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응원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모든 것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정현 학생 정말 씩씩하게 문제를 잘 풀어주고 문제에 임해줬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1라운드를 마친 결과 김민지 학생, 안기란 학생, 김찬영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끝까지 포기는 없다. 끈질긴 집념으로 1라운드를 마친 결과 도전은 나의 힘 홍정현 학생, 집중력으로 승부한 안기란 학생,
씩씩하게 문제를 푼 김찬현 학생이 30점씩 획득. 최하 점수를 기록한 홍정현 학생이 안타깝게 탈락하고 말았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접전. 지금부터 김민재, 안기란, 김찬현 학생의 자존심을 건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진다. 2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30점을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에 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후회 없이 신중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3라운드 진출자가 누가 될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라운드보다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식물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 서로 다른 생장 반응을 보입니다. 그중 식물이 환경의 자극에 반응해 자극의 방향이나 그 반대 방향으로 굽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2라운드 첫 번째 문제인데요. 특정 방향으로 굽는 성질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김민재 학생, 굴성 하겠습니다. 굴성. 자, 굴성이라고 답했는데요. 굴성 정답입니다. 네, 굴성은 식물체의 일부가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특정 방향으로 굽는 성질입니다. 빛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굴광성,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굴중성, 접촉에 의해 차등 생장이 일어나는 경우를 굴촉성이라고 합니다. 굴성 잘 맞춰줬고요. 자, 이제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드릴 텐데요. 이번 문제 영상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점토 서판에 갈대펜으로 새겨 쓴 상형 문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기란 학생, 쐐기 문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쐐기 문자. 쐐기 문자 혹은 서령 문자라고도 하죠. 정답입니다. 네, 기원전 3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고대 오리엔트에서 쓰인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안기란 학생 160점입니다. 역시 신중하게 잘 맞춰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김민재 학생하고 거의 동시에 버저를 눌렀거든요. 안기란 학생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8세기에 시작된 기악 형식으로 관악, 현악, 소관현악을 위해 작곡된 소규모의 모음곡입니다. 저녁음악이란 뜻의 소야곡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녁음악이라는 뜻의 소야곡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무엇일까요? 자, 이 힌트를 드리면 버저를 누를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것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김찬영 학생, 답은 세레나데입니다. 세레나데 정답입니다. 네, 세레나데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으로 대부분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레나데 김찬영 학생이 잘 맞춰줬고요. 14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4문제입니다. 누구도 3라운드 진출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그럼 2라운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의 소장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 장 내용물을 섞는 운동입니다. 소화와 흡수를 촉진시키는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소화와 흡수를 촉진시키는 운동. 장 내용물을 작은 덩어리로 나누고 소화액이 잘 섞이게 해 소화와 흡수를 촉진시키는 운동입니다.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됐고요. 정답은 분절운동 혹은 혼합운동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 내용물을 작은 덩어리로 나누고 소화액이 잘 섞이게 해 소화와 흡수를 촉진시키는 운동, 분절운동 혹은 혼합운동이 답이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2라운드 중간 결과. 김민재, 안기란, 김찬영 세 학생 모두 문제를 맞히며 점수 획득에 성공했다. 감점과 탈락이 걸린 2라운드. 남은 문제는 3개.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최후의 2인이 가려질 2라운드를 주목하라. 자, 그럼 2라운드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고려 성종시대의 문신이자 외교관입니다. 불리한 처지에서 벌인 거란군의 적장 소손영과의 안기란 학생 서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라고 답해줬는데요. 서희 정답입니다. 네, 당시 거란과 송나라의 관계를 잘 파악한 서희는 거란과의談判으로 고구려 계승권을 인정받고 옛 고구려 땅인 강동 6주를 회복했습니다. 자, 서희 정답을 잘 맞춰줬고요. 안기란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이제 김민재 학생과는 60점 차로 점수가 좁혀진 상황입니다. 자, 김찬영 학생도 현재 140점을 기록 중인데요. 현재 2문제가 남아있고 남은 문제들 역시 감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역시 영상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6번째 문제 드립니다. 북쪽 하늘에서 자, 화면에 그림이 띄워지자마자 김찬영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겠는데요. 답은 카시오페아 자리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라고 답해줬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정답입니다. 네, 카시오페이아는 북극성을 축으로 북두칠성과 서로 반대편에 있어 하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별로 특히 가을과 겨울에 잘 보입니다. 김찬영 학생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맞춰줬습니다. 현재 170점으로 안기란 학생과 20점 차로 점수 차를 좁혀놨고요. 이제 2라운드 남은 문제는 단 한 문제입니다. 맞히게 되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자, 세 학생 모두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마지막 7번째 문제 드립니다. 뉴런 사이의 접합관계나 연접 부위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김민재 학생, 답은 시냅스입니다. 시냅스. 자,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이번 문제 김민재 학생이 정답을 맞히게 된다면 김민재 학생과 안기란 학생이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혹시 시냅스가 정답이 아닐 경우 김찬영 학생에게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습니다. 자, 김민재 학생이 이야기해준 시냅스 정답입니다. 네, 축삭은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데요. 이러한 축삭의 끝부분과 다른 세포의 접합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김민재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280점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김찬영 학생, 여기까지 아쉽게 오늘의 도전을 마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여기까지 같이 와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고마워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탈락은 아쉽지만 정말 굉장히 사랑스러운 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찬영 학생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또 꿈을 이루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재 학생이 280점, 안기란 학생이 190점으로 최종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끝이 난 2라운드 결과. 과학 문제에 뛰어난 기량을 보이며 선두를 지켜낸 김민재 학생과 안기란 학생이 3라운드에 진출했다. 김찬영 학생은 안타깝게 2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킹왕짱의 주인공이 결정될 마지막 라운드에 막이 오른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신반포중학교의 김민재 학생, 천안동중학교의 안기란 학생의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3라운드는 어느 때보다 전략이 중요한 라운드이기도 합니다.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는데요. 이 5개의 키워드 속에는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게 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김민재 학생과 안기란 학생의 최종 3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자, 김민재 학생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 이 문제를 김민재 학생이 맞히게 되면 점수 차는 190점 차가 됩니다. 그리고 안기란 학생이 맞히게 된다면 오히려 10점 차 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00점짜리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부도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부도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기업 개선 작업이 되겠죠. 자, 100점짜리 문제인데요. 역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아쉽습니다. 100점짜리 문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워크아웃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적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을 위한 기업 개선 작업을 말하는 워크아웃이 100점짜리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아쉽게 100점짜리 문제 정답자가 없었죠. 점수차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역시 김민재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왕 하겠습니다. 왕. 네, 두 번째 키워드 역시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100점짜리 왕 문제인데요. 김민재 학생이 이번 문제를 맞히게 될 경우 오늘의 킹왕짱은 김민재 학생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안기란 학생에게도 김민재 학생에게도 놓칠 수 없는, 놓쳐선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듣고 신중하게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자 운동의 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삼은 온도는 무엇일까요? 안기란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안기란 학생이 정답을 맞히게 되면 10점 차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답은? 절대 온도 하겠습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라고 답해 줬는데요. 자, 이번 문제 정답은 절대 온도 정답입니다. 네, 절대 온도는 1848년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에 의해 도입된 온도 체계입니다. 분자 운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 상태를 0켈빈이라고 하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절대 온도 잘 맞춰줬습니다. 자, 안기란 학생 290점으로 10점 차 역전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키워드는 3개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안기란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킹 하겠습니다. 킹! 자,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30점짜리 킹 문제. 영상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이제 두 학생의 점수 차가 10점 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문제 3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과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선 본체벽 바깥에 방설벽을 설치했는데요. 이 특수 외벽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김민재 학생
우대기 하겠습니다. 우대기. 자, 화면에 보이는 특수 외벽, 우대기. 정답입니다. 네, 우대기는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의 계절에 맞게 설치한 특수 외벽을 말합니다. 자, 김민재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310점이 됐고요. 안기란 학생과 20점 차로 다시 역전을 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열기가 뜨겁다라는 표현은 지금 이럴 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땀이 많이 나는데 남은 두 문제에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김민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퀴 하겠습니다. 퀴. 자, 역시 50점짜리 문제인데요. 자, 남아있는 배점 역시 50점이기 때문에 김민재 학생이 만약에 50점짜리 퀴 이 문제를 맞힌다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하지만 안기란 학생이 이번 문제를 맞힌다면 역시 역전을 하고 마지막 문제까지 승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문제도 놓칠 문제가 없죠. 그럼 50점짜리 퀴 문제. 이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질지 아니면 마지막 문제까지 승부를 이어갈 수 있을지 5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조선 건국의 위협을 칭송한 서사시입니다. 모두 12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훈민정음을 처음으로 사용해 만든 이 악장은 무엇일까요? 세종의 6선조의 업적을 기리고 조선 왕조의 번창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아쉽습니다. 정답은 용비어천가였습니다. 용비어천가. 역시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두 학생 모두 한숨을 쉬게 되죠. 용비어천가는 1445년에 편찬돼 2년 후에 간행됐으며 세종의 6선조의 업적을 기리고 조선 왕조의 번창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점짜리 퀴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마지막 문제까지 승부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일단 키워드를 외쳐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짱 하겠습니다. 네, 짱. 자, 짱. 50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따라서 오늘의 킹왕짱 결정이 됩니다. 이 문제 김민재 학생이 맞히면 김민재 학생이 킹왕짱이 되고 안기란 학생이 맞힐 경우 다시 한번 역전승으로 오늘의 킹왕짱이 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5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연료로 사용된 석탄은 이산화탄소와 아황산 가스 등으로 기화돼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전체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된 에너지의 양을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김민재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 문제 킹왕짱이 가려지는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자, 과연 엔트로피가 맞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트로피 정답입니다. 네, 엔트로피는 자연 물질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는 에너지양을 말하며 화석 연료의 사용은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결국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 김민재 학생이 맞춰주면서 360점으로 김민재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오늘의 킹왕짱 김민재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자, 2학년 학생이 초반부터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문제를 풀고 킹왕짱이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일단은 처음에 2학년이라서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풀었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즐겁게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일 이제 친구들에게 킹왕짱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방송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머니하고만 같이 온 것 같더라고요. 응원해주고 함께 와주신 어머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직 2학년이지만 정말 의젓한 모습을 보여준 김민지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될 수 있었고요. 역시 선의의 경쟁, 멋진 경쟁을 펼쳐준 우리 안기란 학생. 아, 참 3라운드에서는 저희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땠어요? 3라운드에서 한 번 역전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져가지고 좀 기분이 씁쓸하네요. 씁쓸해요? 예. 마지막으로 또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굉장히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경쟁을 펼쳐준 두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라. 노력이야말로 잠재력이란 자물쇠를 여는 열쇠이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끈기와 노력이라면 내재된 상상력과 창의력, 그 이상의 힘을 충분히 깨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